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호관리학 맡고 있는 김묘희 교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핵심 요약집 강의 들어갈 건데요. 간호관리학을 하고 하는 이 부분이 지난번 시험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과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2021년도 빌런 과목이 이제 간호관리학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35문항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순서 중에서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호관리학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용어가 많아요. 행정용어가 많고 질병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간호관리학을 공부하시면서 개념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간호관리학의 기본적인 5글자, 제가 늘 강조한 5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이걸로 인사해라 라고 제가 말할 정도인데, 자, 첫 번째, 기, 조, 인, 지, 통. 자, 기로 시작하는 이 5글자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머릿속에 이 5글자의 배열, 그 순서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각 챕터의 내용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 기, 조, 인, 지, 통. 자, 5글자예요. 중요한 건 어디 나온다? 앞에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중요한 건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럼 기가 무엇이냐? 기가 기획이에요, 기획. 기획하는 거. 지금 저도 여러분께 이제 이런 핵심 요약집 강의를 하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먼저 간호관리학에 대한 얘기를 해준 다음에 기획부터 들어가야지, 기존지통 얘기를 해줘야지 쭉쭉쭉 가죠. 이런 모든 것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우리 decision making이라고 해요. decision making, DM 당뇨 아닙니다. decision making 우리가 의사결정이라고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도 DM을 한 거예요. 많은 강의들이 있고 많은 요약집이 있는데 왜 위안어스를 선택했느냐? 의사결정한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서 지금 나랑 같이 만나고 있고 우리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앞에 있는 것 좀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것을 돕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의사결정에서 시작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decision making. 또 뭐가 나오냐면 예산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화표로 만들어 놓은 기획서 같은 건데 예산, 재정관리. 예산이란 부분도 우리 학생들 아직 월급 타본 적도 없는데 내가 좀 약간 어렵다 개념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 부분 나오고요. 또 뭐 나오냐면 MBO라는 거 자주 나옵니다. 이건 목표에 의한 관리에서 이거는 Management by Objective라고 그래가지고 목표에 의한 관리가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또 저는 여기다 마케팅 집어넣었어요. 간호와 마케팅이라고 하는 챕터 여기 들어가고요.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경영학을 석사에서 하고 간호학 박사를 한 사람인데요. 이 마케팅이라는 챕터가 저한테 너무너무 재밌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다. 대충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획이 무엇인지, 기획의 뭐 특징 이런 것이 나오다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직이 나와요. 조직. 기획 다음엔 조직입니다. 기조, 인지, 통 중에 두 번째는 조직이고요. 이 순서는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다 알게 돼버려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 보면은 기조인지통 교수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조인지통은 무조건 외우게 됩니다. 왜 외워야 되냐면 간호관리의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메리너와 토미가 얘기했던 간호관리의 과정 5가지 순서를 말씀드린 중이다 보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국가고시 시험 문제 답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었어요. 간호관리학은 어떠한 조직체를 운영하고 만들고 이것들 갖다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을 했어. 어떤 조직을 만들자 기획을 했으면 그 다음에 실제 조직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직은요,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를 통해서 만들어져. 조직화. 조직화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조직화. 조직화를 배우게 되고요.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춘기 때 남성화를 통해서 남성이 되고 여성화를 통해서 여성이 되고 고령화를 통해서 고령사회가 되는 것처럼 이 뭐뭐뭐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조직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는 조직의 뭐 구성 요인이나 조직의 특성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조직에 대한 것, 또 조직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히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사회에서의 조직 문화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뭐 코로나19도 있었지만 그거 외에도 우리가 말하기 좀 슬픈 내용이지만 뭐 태움이나 이런 등등 태움, 우울 이런 등등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직 문화를 좀 변화하자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 문화에 대한 내용이 조직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슈, 사회적인 이슈에 발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개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쯤에서 발생할 수 있다,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인사라고 부르는데요. 요즘에 인사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인사는 뭐냐면 사람을 일로 봤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사.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걸 포커싱을 맞추다가 이제는 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인적 자원을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곧 뭐가 돼요? 간호사가 돼요. 꼭 되셔야 됩니다. 간호사가 될 것이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를 악물고 나랑 같이 공부하는 중인 거예요. 개념 잡고 간호사 국가고시 반드시 패스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이제 간호관리학에서 안타깝게 한 문제로 꽈락한 친구들 몇 명 연락이 와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럴 일 없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반복해서 듣고 또 듣다 보시면 이해하려고 해야지 하지 않아도 제가 하는 강의의 핵심은 이해를 시켜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 한 명 한 명이 엄청나게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의 자원이다. 이런 자원들 좀 관리하자.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니?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조직이라는 것 중에 어떤 책은 조직에 들어가는데 이게 직무에 대한 어떤 직무가 있어? 직무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무를 설계하고 직무를 분석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이런 직무 설계, 직무 분석, 직무 관리라는 세 가지의 조합이 직무 관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이 직무 관리가 인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약간 순서대로 하느라고 인사에 집어넣었지만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직무 관리를 통해서 어떤 직무가 필요하네. 노인 전문 간호사 필요하네. 이번엔 신규가 많이 필요하네. 딱 정했어요. 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챕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 따라서 확보할 것인가? 직무관리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해.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확보하면 좋아? 내부 채용할까? 외부 채용할까? 아니면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 데리고 올까? 이런 내용들이 확보 관리에 들어가고요. 사람들 확보해서 뽑았어요. 뽑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평생 신규다. 이거 조금 재앙이죠, 그렇죠? 환자들 얼마나 무섭겠어요. 3년 차도 신규 같고 10년 차도 신규 같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계속 개발해서 성장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개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 개발을 해야 돼, 개발.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개발에 유도 훈련도 하고요. 직무 오리엔테이션도 하고요. 그리고 보수 교육도 하고요. 실무 교육도 하고요. 관리자 교육도 합니다. 지금 말한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쭉쭉 얘기하잖아요. 보지 않고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러한 전체 책이 한 5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큼은 정리되어 있어야지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가 나오면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답 노트를 어디서 찾을 줄 모르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고 개발했어요. 성장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가면 안 되니까 쫙 데리고 있어야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유지한다. 유지관리. 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서를 하게 되면 여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직무 관리, 확보 관리, 개발 관리, 유지 관리. 이게 인적 자원 관리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지 관리 하는데 간혹 가다가 책마다 약간 다른 게 우리 큰 출판사들이 2개가 있잖아요. 사실 몇십 년 동안 우리 간호학책을 만들어. 근데 각각이 다르게 써놓은 게 어디는 인적 자원 관리가 5단계예요. 어디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단계입니다. 1, 2, 3, 4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자, 유지관리라고 하는 거 안에 보상관리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요. 이 보상관리가 여기에 쏙 들어가서 세 번째, 이게 세 번째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네 번째로 가고 유지관리가 5번째로 가는 5단계도 있다? 중요하진 않아요. 보상을 좀 줘야지 이 사람이 유지되잖아요. 우리가 봉사활동 하려고 병원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아마 여러분들 정말 정당한 대우를 제대로 받는다면 이직률도 떨어질 거라고 저는 소식 보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보상을 통해서 유지관리한다. 또는 보상이 유지에 쏙 들어가서 4단계로 직무관리, 확보관리, 개발관리,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뭡니까? 기조인지통 중에서 4번째는 지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위라고 하는 게 나와요. 지위. 자, 지위라는 챕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적진 않았지만 간호관리라고 하는 학문에는 크게 이론이 딱 2번이 나와요. 크게는 2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한 번은 간호관리 이론이 따로 있어요. 관리 이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기존 학자들이 내놓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고전적 관리론, 신고전적 관리론, 현대 이론 등등에 맞춰가지고 과학적 관리론이냐, 인간관계론이냐, 아니면 상황이론이냐, 체계론이냐. 지금 제가 한 얘기 알아듣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공부한 분들이고 무슨 소리를 하신 분들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이론들이 한번 등장을 하고요. 그 등장한 이론 말고 또 한 번 이론이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지위라는 챕터예요. 여기서 2번째로 이론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자, 이런 이론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이론이 쭉 나와요. 리더십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쫙 끌어들이는 이 파워가 리더십인데 리더십에 대한 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특성 이론이냐, 뭐 행동 이론이냐, 상황 이론이냐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 이론이 등장해요. 그래서 적어만 놓겠습니다. 특성 이론, 리더는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다 또는 행동 이론. 리더마다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에 따라서 민주형이야, 자유방임형이야, 아니면 독재형이야 나눠놓은 것이 행동이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론들이 바로 리더십 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리더십에서 또 한 가지, 이 3가지 말고요. 그 다음 이론이 등장하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개념이 비틀어져서 우리가 문제를 못 푼다는 게 바로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위라는 챕터에는요. 크게 리더십과 동기부여 2가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를 위로 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여기 보면 동기부여 이론이 등장을 해요. 동기부여 이론이 크게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나눠지게 되어져 있고요. 제가 이 챕터에서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보시면 알아요. 근데 머릿속에 있어야지. 리더십, 동기부여 2가지 이론이 등장하는구나. 둘 중에 어디서 더 이론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 동기부여에서 훨씬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알더파이 ERG 이론, XY, 그다음에 위생동기 이론 등등은 모두 다 내용 이론이고요. 받아 적으셨어요? 이따가 또 설명 드릴게요. 과정 이론은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나 브룸이라는 사람의 기대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론들이 있고요. 이것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셔야지만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다. 지위라는 챕터는 리더십 이론 등장하고요. 이 이론이 중요하니까 이론은 꼭 문제 나오게 돼 있고 동기부여 이론이 등장하고요. 이론과 관계없이 또 한 가지 많이 나오는 게 지위라는 챕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의사소통이 필요하니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사소통의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위 챕터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통에서 뭘 배우느냐? 지금 제가 한 내용들이 이따 책에 다 나올 거예요. 통은 지위랑 늘 따라다니는, 지위가 없이는 통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라고 하는 거, 통제가 등장을 합니다. 기조인지통이 가장 마지막이 통제인데요. 통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수정하는 거예요. 뭔가 행동을 수정하는 단계지 통제, 그러니까 막 억압하고 못하게 하고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나 또 관리를 하는데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을 때 어디까지 목표를 수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수정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통제는 이런 의미, 통제의 개념을 묻는 질문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정에 대한 게 나오고요. 2번째는 뭐냐? 의료의 질 관리.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주니까 의료 서비스 질을 관리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질을 관리할 때 필요한 인증평가, 이 내용이 통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증평가 요즘에 이슈여가지고
의료기관 인증 평가된 내용이나 질 관리는 어떻게 질을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화면 보니까 키가 큰지 작은지 모르죠. 근데 키가 크다, 작다를 우리가 구분할 때 어떻게 해요? 몇 센치 이상은 키가 크네. 평균이 몇 센치인데 그 이하는 작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키가 큰지 작은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 키를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장 계측기가 필요해요.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도달했는지 못했는지 알려고 그러면은 도구가 필요해. 그래서 질관리 도구가 등장합니다. 아마 기억나실 수 있어요. 뭐 이시카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파레토 차트, 히스토그램이라든지 런 차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질관리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로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간호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니지먼트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흘러간다. 기조인지 통의 순서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보니까 기획에서 문제가 우수수수수 떨어졌어요. 35문항 중에서 4-5문제가 막 기획에서 막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용도 일단 많고 이게 정말 중요했는데 요즘에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48%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지방은 막 7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이 자꾸만 떨어져 나가고 없어져. 그래서 간호사가 부족해서 간호학과를 더 많이 만들었어요. 이런 과정들 때문에 요즘에 인적 자원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지금 기본적으로 쭉 간호관리야 이런 거구나 통째로 딱 들어갔나요? 이 개념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할 때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만 반복해서 한번 더 들어도 좋습니다. 여하튼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대로 책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책에 보시게 되면요. 갖고 있는 책의 414페이지가 될 수 있겠고요. 간호관리학의 개념이 등장을 하죠. 개념의 첫 번째 제가 기획 적어놨고요. 간호관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말했지만 간호관리라고 하는 학문이 간호에 관리학이 들어온 것뿐인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간호관리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고요. 간호행정이라고 불러요. administration. 아, 멋있죠. 행정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야. 정책을 우리가 만드는 사람들이야. 급이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관리학이냐고요? 우리나라가 약간 살짝 이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지만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이게 수평일 때도 있으나 간혹씩 내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니네 그냥 밑에 애들 간호사 관리해 이런 약간 느낌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 그러니까 선진국의 간호에서는 간호 경영학, 간호 행정학이라 부르는데 한국은 딱 정착했어요. 간호 관리학, 관리자만 될 수 있지 내가 무슨 경영이니? 내가 무슨 행정이니? 약간 이런 느낌 살짝 스크래치 됐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관리와 행정의 차이점이 나오죠. 2가지를 구분하는데 행정이 조금 더 이제 우위의 개념입니다. 멋있는 개념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행정이 좀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거에서 약간 국가 차원에서 국민한테 주는 개념이 되겠고요. 관리는 약간 매니지먼트 그래가지고 병원이라는 그런 조직, 병원에서 추구하는 조직 내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좀 이해가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병원이라고 적으세요. 병원. 관리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병원 적어두시고요. 관리는 약간 병원 정도를, 그쵸? 병원 정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뭔가 기획하고 할 때 필요한 단어, 그런 개념이구나 생각하시고요. 이거 대 행정이 나왔어요. administration, 멋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간호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환자를 돌보고 하는 때 매번 의사결정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영역이 맞거든요. 행정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국가가 누구한테 뭘 해줘요? 국민한테 뭔가 해주는 역할이다. 여기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그래서 관리, 행정의 가장 큰 차이는 문제를 풀 때 관리는 병원에다 개념 두고 풀려고 했지. 행정은 국가적인 개념을 두고 하라고 했지. 자, 그 개념 그대로 갖고 계속 풉니다. 보시면 유사점은 뭐냐면 둘 다 관료제적인 성격이 있대요.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위에 누군가 있다는 소리예요. 윗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간호부장님 계시고 밑에 간호차장, 과장, 뭐 이렇게 수간호사 책임, 그냥 간호사, 신규 이렇게 있는 쭉 있죠. 여기서 누가 제일 힘이 세요? 예, 우리끼리 다 알지만 이미 파워가 제일 센 사람 맨 위에 있는 분이죠. 간호부장님이 힘이 세겠죠. 그러니까 그 윗사람의 파워와 명령하는 그 모든 것들이 권한이 세다.
관료제적인 성격이다. 위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직은 대부분 다 관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목표 추구를 위한 수단성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목표가 달라요. 지금 보이시는 이 관리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목표가 예를 들어 척추 전문 병원이야. 우리나라에 뭐 티귿 병원 뭐 W 병원 뭐 있잖아요. 뭐 치읍 병원 막 있잖아요. 그런데 다 뭘 원해요? 우리가 척추만큼은 잘 고칠래. 우리가 허리 디스크만큼 우리가 뭐한테 맡겨줘. 목 디스크 우리가 제일 잘해. 이렇게 하죠. 각각의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는 국민한테 어떤 목표를 갖게 됩니까? 국민이다 보니까 남녀노소, 빈부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는 목표를 추구해야 되겠죠. 좀 더 어렵겠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강제성을 띱니다.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나 행정이 둘 다 목표 추구를 위한 수단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나와 있는 건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인적 요소가 중요하다. 자, 인적 요소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인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병원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병원은 인적 요소가 다른 어떤 조직보다 많은 곳입니다. 사람들로 다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고 로봇가 발달해도 간호 부분 분야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처럼 관리라고 하는 것에 또 행정이라고 하는 곳에 인적 요소가 중요하다. 인적 요소 밑줄 쫙 동그라미 찍 그어 놓으시고요. 그럼 두 가지 차이점을 기억해야 되겠는데 자, 관리는 병원이 중심이니까 척추 전문 병원 되고 싶어서 CT를 샀어요. MRI를 구입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정부 허락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냥 돈 있으면 사는 거예요. 대출받아 사든지. 그쵸? 그거에 반해서 행정은요. 강제성과 정치 권력을 내포한대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하는 것들은 한국담배인상공사, 도시가스공사 이런 거 나라가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이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기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대상자가 고객이 국민 전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제성을 띠고요. 마음대로 뭘 사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 정치 권력을 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들거나 뭐 담배인상공사에서 뭘 해서 거기 담배에다가는 표시를 해. 앞으로 폐암 환자의 사진을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관리하는 쪽, 이 병원 대상하는 관리는 병원에서 플랜카드 어떻게 만들까?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돼요. 강제성이 없어요. 이런 차이라는 겁니다. 개념을 좀 파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능률성 볼까요? 능률성 보시면 관리는 경쟁성과 능률성을 추구한다고 되어져 있죠. 다른 병원과도 계속 경쟁을 해야 돼요. 니네 이거 뭐 최신형 MRI 샀어? 우리 더 좋은 거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능률성을 추구해야 되겠죠. 어떤 걸 구입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여기다가 세워놔야지 우리가 좀 더 환자를 많이 보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행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요. 독점성 동그라미. 독점성이 높아요. 담배는 한두 군데서밖에 못 팔아요. 가스는 도시가스공사밖에 못 팔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독과점입니다. 독점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점성이 높다. 그 누구도 이렇게 대결할 수가 없어요.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독점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법의 제약성, 아까 얘기했지만 관리라고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이 사람들을 100명만 고용해 두는 병원인데 우린 더 좋은 서비스 줄래? 200명 고용해도 문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령의 제약이 적지만 행정은 어때요? 행정은 국가가 국민 전체한테 줘야 되는 거니까 법령으로 많은 제약을 둬요. 그래서 그 누구도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게끔 하려고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것보다도 법 앞에서 고도의 합법성, 고도의 법적인 것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치국가니까 우리나라도 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기 관리는 법이 그렇게 제약이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의료법에 있는 것만 잘 지켜주면 아까 말한 대로 큰 제약이 없다. 그래서 법령에 제약이 적다. 평등성은 강조되지 않죠. 내가 척추 전문병원 된다는데 무슨 평등성이에요. 누구 집 척추 안 아픈 사람도 올 수 있지. 검사하러요. 그거에 반해서 행정 같은 경우는 아주 평등성이 엄청나게 요구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고 목표도 단일 목표예요. 왜? 척추 잘 고치는 병원 끝. 근데 행정 같은 경우는 국가가 국민 전체한테 해주다 보니까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를 추가할 수밖에 없겠죠. 남녀노소 다 알맞게 그들한테 필요한 목표를 줘야 되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